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4단원 주제 8, 자본주의 발전과 사회문제의 대두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메이데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메이데이는 5월 1일을 의미하는 날인데요. 이게 왜 그랬냐면 이때 시위가 있었어요. 엄청난 이제 시위가 있었는데 노동자들이 시위를 일으킨 거예요. 근데 노동자들이 요구했던 게 뭐냐면 우리 근무 시간을 8시간으로 근무를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8시간의 노동시간. 당시에는 노동자들이 근무 시간이 굉장히 길었고 휴식 시간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8시간 근로를 보장해 달라라고 해서 시위를 일으켰는데 이때 경찰이 시위를 진압하였고 시위 주동자들은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1890년 5월 1일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시위에 나섰는데 이게 메이데이의 기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대부분의 국가는 5월 1일을 다 공휴일로 노동절로 기념해서 쉬고 있죠. 그날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요구했던 거는 8시간 일하고 8시간은 휴식을 취하고 8시간은 취미 생활을 하는 거 이런 거를 해야지만 우리가 인간답게 살 수 있다라고 요구를 했고 지금은 법정 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으로 지금은 이게 이루어졌죠. 그러면 자본주의 사회의 발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도시화가 추진이 되는데요. 도시가 발전해요. 왜냐하면 공장이 당시에는 다 도시에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공장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 다 몰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 거주자의 비율이 증가하는데 이렇게 도시에 사람들이 많이 사는 것을 우리가 도시화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발전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자본주의라고 하면 일단 반대말을 좀 생각을 해볼게요. 자본주의의 반대말. 자본주의의 반대말이 사회주의예요. 그리고 사회주의는 공산주의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경제 체제를 놓고 자본주의냐 사회주의냐 이렇게 나눕니다. 그러면 이걸 나누는 기준이 뭐냐를 살펴보면 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는 다른 점이 생산수단을 자유롭게 개인이 가질 수 있느냐 아니면 이거를 다 같이 공유하느냐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생산수단의 차이입니다. 생산수단은 물건을 만드는 데 필요한 공장이라든지 기계, 토지 이런 거를 의미하는데요. 이거를 개인이 가질 수 있으면 자본주의예요. 그런데 이거 개인이 갖는 게 아니라 공유, 국가가 갖고 있거나 아니면 노동자들이 갖고 있다, 서로 나눠서 갖고 있다라고 하면 사회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본주의에서는 생산수단을 가진 자본가가 있고요. 생산수단을 갖지 못해서 본인의 노동력을 팔아서 월급을 받는 노동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본가는 생산수단을 가진 사람이에요. 생산수단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공장을 갖고 있고 기계를 이 사람들이 갖고 있어요. 노동자들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것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는 일단 자본가와 노동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본주의라고 하면 시장을 중심으로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모든 게 다 시장에서 결정이 돼요. 상품의 가격, 예를 들어서 아이폰이 하나에 100만 원이다 라고 하면 그 가격은 어떻게 형성이 된 거냐,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즉 그거를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가격이 점점 올라가요. 근데 사고자 하는 사람이 적으면 가격이 떨어져요. 그래서 균형 수준까지 가격이 가게 되는데 그렇게 시장을 통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체제가 자본주의예요. 근데 사회주의는 그렇지 않아요. 사회주의는 모든 것을 다 정부가 계획을 해서 결정을 합니다. 상품의 가격도 그렇고 아니면 상품을 얼마나 생산할지 이런 것도 다 정부에서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본주의 하면은 자본과 노동자가 필요하고 시장, 이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때 중간 계급이 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중간 계급은 이제 부르주아 계급인데 이분들이 선거권을 획득하고 의회를 진출하면서 어떤 이 자본가들이죠. 자본력을 바탕으로 또 사회 지도층으로 부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런던 번화가의 모습을 보면은 산업화와 이제 도시화는 같이 움직인다고 돼요. 보시면 돼요. 산업화가 이제 공업화, 공장이 생기는 거거든요.
공장이 도시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도시화가 같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세계 박람회장 내부의 모습인데 이 박람회는 우리가 얼마나 발달했는지 그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산업혁명을 확산시킨 데 기여했고 당시의 중간 계급, 네, 자본가 계층인데 이들이 무도회라든지 승마, 뱃놀이 같은 걸 즐기면서 네, 여유 있게 생활하는 모습입니다. 네, 교과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산업혁명 이후 이 생산품들이 공장에서 운송이 되면서 사람들은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네, 생활의 편의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구가 증가하고 농촌 인구가 공장으로 모이면서 도시화가 가속화, 빠르게 진행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중간 계급이 출현하게 되는데 상공업자, 전문직 종사자들, 이 중간 계급은 의회에 진출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지키고자 했고요. 그리고 자본을 갖지 못한 노동자 계급은 낮은 임금을 받고 어려운 생활을 했습니다. 네, 다음은 사회 문제의 발생인데요. 계급 간 빈부격차가 발생해요. 계급이라고 하면 아까 봤던 이 자본가와 노동자겠죠. 네, 자본가는 공장이나 기계를 갖고 있어서 굉장히 부유하게 생활했는데 노동자들은 낮은 임금을 받으면서 장시간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계급 간의 빈부격차가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노동 문제, 이 노동자들의 문제죠. 네, 저임금, 장시간 노동, 열악한 근로환경, 그리고 당시 자본가들이 이윤을 많이 내기 위해서 이 아동이라든지 여성들까지도 노동에 참여를 시킵니다. 왜냐하면 아동이나 여성은 훨씬 임금이 쌌기 때문에 더 많이 남을 수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아동들도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공장에서 굉장히 어린 나이부터 일을 했는데 당시 영국 의회 조사에 따르면 만 4세부터 일을 시작했다고 하니까 그리고 당시 영국 노동자들 평균 수명이 만 30세 정도였다고 하니까요. 굉장히 그 문제가 심각했다는 거 알 수 있죠. 이런 가운데 러다이트란 사람이 우리들이 이렇게 힘든 거는 다 기계 때문이야 라고 하면서 기계 파괴 운동을 전개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런 것을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도시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요. 주택, 당연히 열악했겠죠. 그냥 상자처럼 생긴 그런 집에서 잠만 자고 또 일하러 가고 이런 게 노동자들의 생활 모습이었습니다. 당연히 위생도 좋지 않고요. 환경 등 이 도시 문제가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쉽게 노출돼서 죽기도 했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사회주의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오원이라는 사람은 경쟁보다는 뭔가 협동을 해야 된다. 우리가 이 자본주의의 특징 중에 하나가 경쟁이거든요. 물건을 다른 경쟁자에 비해서, 다른 생산자에 비해서 훨씬 낮은 가격에 만들고 그것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을 한다면 이 사람이 승자가 되는 거예요. 시장에서.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도태가 되는 이런 게 자본주의인데 그런 것보다는 협동을 해야 된다. 우리 노동조합 만들고 서로 협력하면서 살아가자라고 오원이라는 사람이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너무 유명한 마르크스, 이 사람은 사회주의를 이제 등장시킨 사람인데 우리가 계급 투쟁은 자본가 노동자가 있잖아요. 근데 마르크스는 어떻게 봤냐면 자본가가 있고 노동자가 있는데 물건을 생산하는데 이 노동자들의 가치가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된다는 거예요. 물건 만드는데 이 노동의 가치가 반영이 돼서 이 노동자들이 물건 만드는 데 기여를 많이 하는데 생산에 대한 대가는 자본가가 다 가져가는 거예요. 노동자들은 임금을 조금밖에 못 갖고 자본가들의 모든 거를 다 수탈해 간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노동자들한테 주는 몫을 많이 주자. 자본가 노동자 5대5로 나눠 갖자 이거죠. 물건을 팔았을 때 그 어떤 잉여 생산물에 대해서 서로 나눠 갖자. 노동자들한테 몫을 많이 달라라고 주장을 했어요. 근데 당연히 자본가는 이걸 받아들이지 않겠죠. 그래서 노동자들이 혁명을 일으키고 투쟁을 해야 된다라고 본 거예요. 우리가 투쟁을 통해서 사회를 완전히 뒤엎어버려서 이런 불합리한 거를 개선하자라고 본 게 마르크스입니다. 교과서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혁명은 물질적 풍요를 제공했지만 문제점은 일단 빈부격차 발생했고요. 노동 문제도 발생했죠. 낮은 임금의 장시간 노동, 아동과 여성까지 일터로 내몰렸고 노동자들이 그래서 기계를 파괴하는 러다이트 운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도시로 인해서 도시 문제도 발생을 했고요. 그래서 이를 비판하는 사회주의 사상이 나타났는데 특히 여러분 마르크스 잘 기억해 두세요. 마르크스는 계급 투쟁을 통해서 생산수단을 노동자와 함께 소유하고 관리하는 사회를 주장했습니다.
네, 사회주의 사상가들은 노동자들의 불행이 어떤 자유경쟁 체제라고 여겨서 자본주의 자체를 비판을 했습니다. 영국 공장주인 오원은 공동체를 강조하여 뭔가 이렇게 협동촌을 건설했고요. 네, 마을처럼. 그리고 마르크스는 오원의 주장이 너무 비현실적이다라고 하면서 이 노동자들이 단결해서 투쟁을 해서 네, 공산주의 사회가 도래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오원의 글을 보면은 인간은 타인을 위해 고용되었을 때보다 공동의 이익을 추구할 때 훨씬 더 유익하게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봤고요. 마르크스나 이 엥겔스는 마르크스를 도와줬던 같은 사상가인데 엥겔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되게 부자였다고 해요. 부르주아 집안의 사람인데 마르크스 많이 도와줬어요. 근데 이제 같이 공산당 선언이라는 책을 냈는데 지금까지 모든 역사는 이미 계급 투쟁의 역사였다. 고대 시대부터 노예와 싸웠고 그리고 농노도 있었고 뭐 이런 식으로 다 계급 간의 투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이 두 개의 계급이 현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부르주아 계급과 프롤레타리아 계급. 이 부르주아 계급이 뭐냐면 이 부르주아가 자본가예요. 자본가. 네, 프롤레타리아는 노동자가 되겠죠. 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계급 투쟁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단결해서,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단결해서 이 자본주의 사회를 없애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이끌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산업혁명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나와 있는데 지금 아동노동이라든지 도시 문제는 굉장히 부정적인 면이 되겠죠. 긍정적인 면은 물질적 풍요를 가져다 주었어요. 네, 물질적 풍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자본가 계층은 또 의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도 주었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면은 이 아동노동, 그리고 어떤 노동 문제, 저임금, 열악한 근로환경, 장시간 노동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일단 도시 문제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런 노동 문제와 그리고 도시 문제. 주거 환경이 상당히 열악했다고 했죠.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혁명 이후 인구가 증가하고 농촌 인구가 공장으로 모이면서 도시화가 가속화되었습니다. 도시화는 인구가 도시로 몰리는 것을 도시화라고 합니다. 산업혁명은 물질적 풍요를 제공하였으나 이런 혜택이 모두에게 돌아가지 못해서 계급 간의 빈부격차가 발생하였죠. 노동자들은 자신의 불행이 기계 탓이라고 생각해서 기계 파괴 운동,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하죠. 이런 게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산업혁명으로 여러 사회 문제가 발생하자 이를 비판하는 사회주의 사상이 등장했고요. 계급투쟁을 통해 생산수단을 노동자가 함께 소유하고 관리하는 사회 건설을 주장한 사람은 마르크스죠. 산업혁명으로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노동자가 사회지도층으로 등장했다. 이건 X죠. 노동자가 지도층이 된 게 아니라 중간계급이죠. 중간계급이 자본가를 포함한 전문직 종사자들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자본주의에 대해서 정리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19세기 문화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